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폴입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슈 풀폴은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기관의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NBS의 경우에는 긍정 평가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흐름을 봤을 때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새해 들어서 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새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했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계기가 됐던 것은 1월 18일 바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에요. 이 이야기가 상당히 또 이 검찰 갈등을 또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설날 명절을 간통한 이후에 내려갔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 아주 큰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 또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 북, 공입니다. 그건 또 뭐죠? 네, 또 놀라셨네요. 예. 네, 경은 경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고 공약. 이게 이제 공약이 검찰 개혁인데 북한은 큰 변수가 없어요, 지금. 예. 특별히 뭐 더 나아졌다 또는 더 나빠졌다 볼 수 있는 이슈가 최근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경제죠. 명절 때 우리가 예전처럼 용광로 효과나 장터 효과는 없지만 중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종 경제 어떻게 경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평가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묶어서 경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이슈 있잖아요.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첫 검찰 출신의 이제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이슈는 좀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영향을 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면 체감하는 그렇죠. 이슈가 또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추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충돌은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잘 모르는 인물에 대한 이슈가 정치 연한이 터졌을 때는 그것을 국민들이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약간 좀 억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영향을 줬을 수는 있지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이슈이고, 이것이 만약에 오래된다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표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동일하고요. 네. 국민의힘은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양당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인데 어떤 이슈들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내려갔던 것은 경제 영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자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큰 변화 없이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제자리거든요. 예.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은 올라갔어요. 조금이라도. 예. 3%포인트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역시 반사이익을 얻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국민의힘 쪽으로는 반사이익으로 가 있다.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정당 지지층들이 다 결집하는 상태인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당층을 보시면 됩니다.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5%인데 예. 6%포인트 가량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무당층의 절반 가까이는 어떤 성향이 있다?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네,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서는 예. 리얼미터 조사와는 다른 방식이죠. 이 조사의 경우에는 무당 지지 정당이 없다고는 무당층의 절반 가까이는 보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줄여보면 샤이 보수. 그러니까 예. 저희 25%의 샤이 보수가 한 절반 가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대체로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보면 이슈 폴폴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왔죠. 예. 그 상당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 바로 샤이 보수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포함된 조사 결과가 리얼미터에서는 나타났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걸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 국민의힘은 실제 선거가
이 선거가 투표가 실시되면 저 샤이 보수가 절반 가량 정도 되는데 무당청에서 이들이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또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것 말고도 이제 숨어 있는 것에 그렇죠. 대한 해석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역시 샤이 보수가 숨어 있다라고 일단 대단합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를 볼 때는 예.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했을 때는 이거 내가 뭐 굳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는 이야기 안 해. 하지만 이분이 이제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예. 투표장에 가서는 그 보수 표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아. 면접원이 하는 전화조사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네.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재보궐을 앞둔 지역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네. 텐데 먼저 서울 지역입니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상승했는데요. 민주당의 상승세가 조금 높았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저희가 그 리얼미터 조사를 자주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는 양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좀 팽팽했었거든요. 빙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하셨는데 자 그래프 봐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다 올라갔어요. 예. 다 올라갔는데 자 무당청의 절반 가까이인 한 약 11%를 옮겨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비슷해지는군요. 비슷해지죠. 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팽팽했던 이유는 바로 저 무당청까지 포함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를 보면 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영차. 이것이 무슨 효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운동의 운동의 효과라고 효과. 얘기해요. 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올라갔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봤던 또 자주 봤던 리얼미터 조사와 다른 점은 저 무당청의 샤이 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울경 지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국민의힘 여기는 이제 동일한 수치가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네. 그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자, 한편에서는 여야 예비후보 모두 찬성을 하기 있기 때문에 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덜 된 모습이 사실은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좀 어떤 흐름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먼저 이 이제 지지율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예.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건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민심만이 아니라는 걸 좀 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슈폴폴 공식처럼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26%의 절반을 떼서 가져와 보면 높겠군요. 부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정서는 여전히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하구나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지금 선거에 중요한 또 이슈가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야 한일 해절 터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에게만 가덕도 민심이 쏠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민심은 어디 쪽이냐? 부산 민심은 앞으로 저 샤이 보수가 얼마만큼이나 투표장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국민의힘 이 지금 현재 경선에서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MB 정권의 사찰을 본인은 아니다. 또 국정원에서도 박형준 후보와 딱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출신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사실상 배출이 됐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마했었던 지역구가 북강서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곳이 사상이거든요. 그런 만큼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사자성어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오, 지서. 이 부산 보궐선거도 그렇고요. 예. 이 서울 보궐선거도 50대가 결정을 합니다. 왜? 50대에서 진보 보수가 교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쪽이 결정을 합니다. 서울은 어디? 자, 강서, 관악, 양천, 영등포, 구로, 동작. 이 서쪽 표심에서 아주 지금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부산은 어디? 사상, 사하, 북구, 강서, 그리고 서구, 부산 진구, 영도구. 이쪽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좀 있거든요.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아니, 아쉽네요. 텐데요.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대는 50대, 또 지역은 서쪽이 결정을 하는데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대구 민심은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의 덱은 대구 지역의 기반을 경북의 기반을 두고 있는 TK 기반의 의원들은
가덕도와 네. 관련해서 힘들어가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 자, 부산 투표는 누가 합니까? 부산 시민들이 하시죠. 부산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아,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샤이 보수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정의당의 지지율이 이제 대략 한 5% 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지지율은 어디로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죠. 음, 그런데 예, 자기 당의 후보가 나왔더라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표를 할 텐데 그렇겠죠. 후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투표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주주의에 꽂히고 이 투표할 권리는 매우 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정의당 지지층에서 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이념적으로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적극적이겠습니까? 좀 덜 적극적일까요? 덜 적극적이겠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으로 가는데 이 정의당으로부터 가는 민주당에 포함되어질 그 표심은 아주 크지는 않다. 고스란히 정당 지지율만큼 다 가지는 않지만 갈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실제 투표소에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겠군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재보궐선거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국정 안정이냐 정권 심판이냐 일단은 좀 팽팽한 모습인데 네. 이게 지역별로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먼저 서울과 부울경으로 나눠봤는데요. 서울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네. 오차 범위 밖으로 정권 심판이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정당 지지율을 얘기했을 때랑은 조금 다소 다른 결과 같아서요. 성유미 앵커가 계속 전문가가 돼가고 있어요. 자, 정당 지지율로 생각하면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차 범위 밖에 이 차이가 날 정도로 밖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정권 심판들이 높다. 여기는 무엇이 포함된 겁니까? 아, 샤이보수가 샤이보수가 혹시 포함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45%가 나오고요.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도 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또 샤이 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샤이 보수가 좀 적겠죠. 왜냐하면 지역 정서상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치 성향대로 또 답변을 할 테니까. 예.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도 샤이 보수까지 포함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네. 이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국회에서 가결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일단 뭐 찬성과 반대는 좀 다소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 주목해보고 싶은 게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관심 없다, 모르겠다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세 글자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예. 피곤해, 피로해. 예. 우리가 이제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때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느냐, 소극적으로 응답을 하느냐. 근데 이제 소극적으로 응답을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또 두 가지가 지금 소극적 응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관심 없음 보는 이때 자발적인 외면과 비자발적인 외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현안에 관심이 많을 때는 너무 일이 바쁘고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외면하게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바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그런데 너무 피곤해, 피로해. 그러면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너 이거 저기 이슈 알고 있어? 그럼 아니 몰라 나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른바 자발적 외면, 의도적 외면,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치 현안은 그렇더라도 20%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